more so you, more so you. 그어진 투명한 선을 넘어 ready to mov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문학을 맡게 된 김기훈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OT고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무엇을 주겠다라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도 이 OT를 보면서 나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어 라는 자세를 가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하고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빠른 수특 1회독, 이게 선생님의 강의에서 지향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수능 특강 문학 교재는 총 몇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335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문학도 있고 독서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선택 과목까지 있으니까 그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발전편을 맡게 됐는데요. 그래서 총 20강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한테 공개해 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다 세봤어요. 그랬더니 총 136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36편은 사실 부담이 엄청 큰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했던 것처럼 한 작품, 두 작품을 가지고서 50분의 시간을 쓴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강약 조절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많이 요구되는 작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쭉 읽고 그냥 포인트 하나 정도만 잡아도 되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도 똑같아요. 문제가 설명이 좀 필요한 어떤 개념어들을 갖고 있는 그런 문항들도 있지만, 또 읽고 나면 그냥 당연히 얘가 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항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뤄주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향하는 바는 가장 빠른 수특 1회독을 하겠다. 왜냐? 여러분은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파악했던 그 문학 작품을 체크를 하시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보고 하셔야 나중에 이제 변형된 모의고사를 풀거나 이럴 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강약에 따라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선생님의 문학의 강점은 사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문학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나면 제가 혼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뭔가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도 그 매력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변화된 수능은 뭐 문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EBS 연계율이 70에서 이제 50%로 줄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산문 쪽에서 비연계가 나올 가능성이 실제로 있고요. 작년 수능에서 소설 파트가, 현대 소설 파트가 비연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작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보편적인 어떤 작품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 17문항이 돼 있으니까 그만큼 뭐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좀 잔소리 비슷한 건데요. 이거는 국어 점수가 왜 안 오르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제가 3월달 점수가 수능 때까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우선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답을 맞춰요. 그리고 답을 맞춰보고 그 다음에 시험지를 다시 안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소한 화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국어는 국어적 접근이다, 그래서 내용이 없어도 풀 수 있어,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모든 글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형식은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식에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어요. 그럼 그 문항을 틀린 건 문제적 접근에서 틀린 건 맞지만 사실은 그 더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내용을 이해 못했기 때문이에요. 알죠? 그래서 내용을 최대한 많이 이해하려고 문항을 버린 상태로, 문제를 버린 상태로 지문을 읽어보기를 추천해요. 내가 정말 많이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을 많이 보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또 풀어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대로 된 예습이 없이 수업만 듣고
아무런 복습도 하지 않는 학생 절대 오를 수 없어요. 예습은요, 왜 하게 되냐면 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그래야 선생님 수업이 의미 있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복습을 해야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저는 예습하고 복습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하면 복습입니다. 여러분은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예습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학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하고 예습, 그 다음에 다음에는 복습, 복습, 예습, 이런 식으로 누적을 해 나가십시오. 그래야 국어 점수가 오를 거예요. 알죠? 지금 여러분 국어 점수가 낮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9월 모평 점수와 수능 점수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히 내가 노력을 하면 분명히 나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야 라는 확신을 좀 갖고서 공부하셔도 돼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잘하는 법은요, 필수 개념어는 당연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영탄이 무엇인지, 서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문학 패턴을 좀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여기서 이제 패턴이라는 것은 구성이나 아니면 내용을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고전소설이 있으면 가정소설은 그냥 이런 식의 갈등들이 나오겠네.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서 머릿속에 가지려고 하세요. 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가원의 시각에서 출제 방향을 파악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하다 보면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의 시각에서 이제 출제 방향 파악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진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어요. 많은 친구들이 작품을 이렇게 쪼개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해된 작품들을 좀 종합하는 마무리가 필수적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문학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시간이 된다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종합의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학은 결국은 개인적인 메시지와 사회적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개인이 가지는 감정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그 현상이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알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중요 작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해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100% 연계는 아니고 우리가 50%는 비연계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 작가의 특성들을 좀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알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OT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선생님이 총 20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계획서는 올려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예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죠? 자, 행복하게 재밌게 공부합시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강에서 안녕.